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, 명사입니다.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.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와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조금 모호하기도 합니다. 어떤 때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셀 수 없어지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게 되기도 하니까요. 자, 그런데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이렇게 가지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. 셀 수 있는 명사는요, 반드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. 첫 번째, 자, 셀 수 있는데 하나다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관사 어나 on을 붙이고 그 명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명사가 조금 특정하다라고 한다면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명사를 써야 합니다. 자, 세 번째, 그 명사가 만약에 복수형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명사 뒤에 셀 수 있기 때문에 s나 es를 붙여서 물론 다른 복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앞에 뭘 붙이냐면 한정사를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쓰는 것입니다. 대표적인 한정사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격 같은 것들이 있죠. 뭐 소유격이나 아니면 some 같은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정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굳이 그 명사 단독으로 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셀 수 있는 명사는 그 명사 단독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. 자,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어나 on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. 자,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 더는 붙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뒤에 복수형 s, es는 올 수 없겠죠. 하지만 뭐는 올 수 있습니까? 한정사는 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. 자, 관사 쓸 수 없고요. 부정관사, 그 다음에 복수형 쓸 수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사실 한국 문법책에서는 이걸 또 명사를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. 어떻게 분류하죠? 고유명사, 그 다음에 추상명사, 그리고 집합명사, 그리고 보통명사, 우리 다른 말로 일반명사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물질명사. 자, 왜 안 써질까요? 물질명사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.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사실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셀 수 없는 uncountable로 보통 분류합니다. 추상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겠죠. uncountable. 자, 집합명사, 뭐 군진명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셀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셀 수 없기도 합니다. 보통 명사는요, 보통 셀 수 있죠. countable 이고요.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. 하지만 모든 셀 수 없는 명사들이 가끔씩은 셀 수 있기도 합니다.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가끔씩 이것이 countable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반에는 존이라는 친구가 3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? There are 3 John. 자, 사실 이름 셀 수 없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여기다가 s 붙이겠죠, 그렇죠? There are 3 Johns in my class.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이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예시는 우리 조금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, 셀 수 없는 명사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, 자, 이 뒤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셀 수 있는 명사는 뒤에 복수형이 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오죠? 기본적으로는 뒤에 명사의 뒤에 복수형이면 그냥 s 하나 달랑 붙이면 됩니다. 그렇죠? 자,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es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이거 함께 살펴볼 텐데요. 자, 어떤 경우에 es를 붙이느냐? 첫 번째,
첫 번째 앞에 오는 단어가 O인 경우. 자, 여러분 OX 게임 좋아하죠, 그렇죠? OX가 왔다 그러면 ES를 붙이시면 됩니다. 근데 보통 O로 왔을 때 앞에 단어는 자음이어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떤 게 오냐면 S, 그렇죠? 뭐 SS,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? 그렇죠? SH, 그리고 CH,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, 자, 뒤에는 ES가 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체크할 건 뭐냐면 어떤 명사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. 자음으로 되어 있고 뒤에 y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y를 뭘로 바꾸고요? 그렇죠? i로 바꾸고 뒤에 es를 붙입니다.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? 뒤에 f나 fe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는 특이하게 어떻게 바꾸죠? 이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? 이제 알아야 될 게 불규칙이죠. 자, 불규칙은 사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?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. 불규칙 복수 명사들입니다. 여러분, 대표적인 건 우리 사람, man. 자, 그러면 men이 됩니다. 당연히 여성인 woman. 잠깐만요.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 woman의 경우에도 women이 되죠, 그렇죠? 발음이 바뀌는 특이한 단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? 특이한 거, 이렇게 mouse는 어떻게 되죠? mice가 됩니다, 그렇죠? 이런 것도 있죠. 비슷한 단어에 이 단어는 lice가 됩니다. 이거 이제 우리 뭐 이 벼룩 이런 거죠,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oo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. goose는 어떻게 됩니까? oo가 ee로 바뀌죠, 그렇죠? 비슷한 거, tooth는 teeth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쵸? 이런 것도 있습니다. child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childre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. 비슷한 것이 ox라는 단어는 oxen, 황소라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불규칙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불규칙인 것도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것들로 있죠. 자,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? 여기 sheep 같은 것들, 그 다음에 또 fish, 그 다음에 deer, 이런 것들은 단수 복수형이 같습니다. 그렇죠?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특이하게 예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이 예외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. 자, 여기 분명히 아까 o로 끝나면 자음 o로 끝나면 es가 붙는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이거에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. 그렇죠? 예를 들면 pho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s 붙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piano 같은 경우에도 pianos, 그렇죠?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자음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단어 있습니다. studio죠, 그렇죠? 자, 여기 모음이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? 얘는 원래 그냥 s가 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일까요?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창단의 alto 같은 경우에도 altos, 그리고 sopranos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이 FE로 끝나는 것도 예외가 두 개가 있죠.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붕이라고 할 때 loop 씁니다. 그렇죠? 근데 얘는 특이하게 loops가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리사라고 할 때 뭘 씁니까? chef를 씁니다. 그렇죠? 근데 이것도 어떻게 씁니까? F로 끝났지만 뒤에다가 s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 정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명사,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함께 살펴보았고요.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것도 확인했고, 그리고 특히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뒤에 복수형이 붙는데 s, es 붙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자음 y는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고, FFE는 VES로 쓴다는 거, 그리고 불규칙 명사 몇 가지, 그리고 단수와 복수가 같은 명사 몇 가지, 그리고 예외 몇 가지,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
네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